어머, 나는 또 뭐 구두 공장이라도 크게 하시는 줄 알았지. 길거리 박스에서 남의 발밑에 엎드려 구두나 닦는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우리 아들급이 있지. 어디 구두 닦기 딸을 며느리로 들여? 안녕하세요. 저는 수제화 브랜드 대표이자 성수동 5층짜리 꼬마 빌딩의 건물주인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방금 들으신 저 모진 말은 5년 전 제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였던 여자가 제 아버지 얼굴에 물을 뿌리며 내뱉은 말입니다. 평생 남의 구두를 닦고 혼자 딸을 키우시며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제 아버지에게 말이죠. 그날 저는 파혼을 당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집안의 밑바닥을 보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난달 제 빌딩 1층 상가의 월세를 구하겠다며 찾아온 세입자 부부. 네, 맞습니다. 5년 전 제 아버지를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예비 시어머니와 전 남친이었습니다. 구두 닦기 딸이 어떻게 5년 만에 건물주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였는지 제 인생을 건 짜릿한 역전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5년 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전 남친은 꽤 잘나가는 중견기업의 대리였습니다. 전 남친의 집안은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사모님 소리 듣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었죠. 저는 전 남친에게 저희 아버지가 구두 수선 및 관리를 하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자기 어머니에겐 구두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적당히 둘러댔더군요. 대망의 상견례 날,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당신 구두 한 켤레 제대로 못 사 신으셨지만 딸 얼굴에 먹칠하기 싫다며 시장에서 산 양복을 깨끗하게 다려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구두약과 가죽 염료가 까맣게 배어들어 훈장처럼 굳어버린 거칠고 투박한 손. 시어머니 될 여자는 아버지의 손을 보자마자 미간을 팍 구겼습니다. 사돈 어른, 손이 참 예술가 같으시네요. 구두 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공장은요, 그냥 종로귀퉁이에서 조그맣게 구두 닦고 수선하는 부스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얼어붙었습니다. 전 남친 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요? 구두 닦기? 지금 장난해? 어디서 길거리 구두 닦기 딸년이 우리 집안을 넘봐? 전 남친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반쯤 남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당장 나가. 재수없게. 급이 맞아야 말을 섞지.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믿었던 전 남친은 저를 말리며 귓속말로 속삭이더군요. 네가 참아. 솔직히 구두 닦기는 우리 엄마가 충격받으실 만 하잖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물에 젖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말하는 악다구니가 들려왔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애비 만나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저 오만한 인간들. 내가 반드시 발밑에 꿇어앉히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작은 구두 부스로 출근했습니다. 네가 여길 왜 와? 당장 돌아가. 아버지는 말리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아버지의 가죽 다루는 기술과 구두 수선 노하우는 그야말로 장인의 경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술에 제 젊은 감각과 브랜딩을 더했습니다. 밤낮 없이 가죽을 자르고 피가 나도록 꿰매며 최고급 맞춤형 수제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시작한 쇼룸엔 파리가 날렸고 손가락은 성할 날이 없었죠. 하지만 구두 닦기에 혼이 담긴 1:1 맞춤 구두라는 진정성은 결국 통했습니다. 발이 불편해 고생하던 한 유명 배우가 저희 구두를 신고 시상식에 섰고 그게 SNS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며 소위 대박이 터진 겁니다. 주문은 밀려들었고 국내 굴지의 백화점 명품관에서 입점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3년 만에 매출은 수백억 대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성수동 메인 거리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인생을 역전시킨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건물 관리를 맡긴 부동산 소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1층 상가에 카페 하겠다는 세입자가 왔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네요. 보증금을 반으로 후려쳐달라고 떼를 쓰는데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차를 몰고 제 건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중년 여자와 배가 불룩 나온 웬 꾀재재한 남자. 바로 5년 전 저를 버렸던 예비 시어머니와 전 남친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전 남친 아버지는 주식 사기로 전 재산을 날렸고 전 남친도 코인에 손을 대서 빚더미에 앉아 회사를 잘렸다고 하더군요. 남은 돈 싹싹 긁어 모아 변두리 카페라도 차려서 먹고 살려고 제 건물까지 기어 들어온 겁니다. 저를 발견한 전 남친 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네가 여긴 어떻게... 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인사 나누시죠?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신 대표님이십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남친은 더듬거리며 말했죠. 네가 여기 건물주라고? 그 구두 수선하던 아저씨 딸 맞지? 저는 명품 수트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 여자가 뱉었던 억양을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어머, 나는 또 뭐 대단한 재벌집 사모님이신 줄 알았지. 남의 건물 1층에 월세 구하러 와서 보증금이나 깎아달라고 떼쓰는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우리 건물이 급이 있지. 어디 남의 아버지 직업 비하하던 인성 파탄자를 세입자로 들여? 전남친 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쉬운 전남친은 제 앞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우리 집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보증금 좀만 깎아서 계약하게 해주라. 너 돈 많잖아. 저는 차갑게 웃으며 테이블 just a 위에 little 있던 more time. 임대차 계약서를 I 북북 can get the money. 찢어버렸습니다. I swear 돈 I can. 많지. You had 근데 more than 니들한테 enough 빌려줄 time. 공간은 I'm begging you. 내 건물에 단 한 평도 Begging 없어. won't change a 너희 같은 thing. 쓰레기들이 들어오면 내 This is 건물 over. 급이 떨어지거든. 소장님, 이 사람들 당장 내쫓으세요.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두 사람은 쫓겨나듯 부동산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길바닥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두 모자의 비참한 꼴이 보였습니다. 5년 묵은 체증이 단숨에 씻겨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아버지가 여전히 소일거리 삼아 지키고 계신 작은 구두부스에 들렀습니다. 제 손에는 제가 직접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최고급 수제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남의 구두 닦지 말고 아빠 구두 신고 나랑 꽃길만 걷자. 제 구두를 신어보는 아버지의 그 까맣고 거친 손 위로 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5년 전의 서러움이 아니라 온전한 승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인성에는 명백한 귀천이 존재합니다. 남의 땀방울을 비웃고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부당한 무시에 상처받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묵묵히 흘린 땀방울이 가장 날카롭고 합법적인 복수의 칼날이 되어줄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쫓아내셨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2배로 올려받고 매일 갑질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통쾌한 대처법을 나눠주세요.